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철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범우주적으로 접근해보는 개발자의 인생, 그럼에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제가 이제 최근에 알베르 까미의 책에 대한 리뷰를 봤어요. 예전에 한번 봤던 책이긴 하거든요. 이방인이라는 책을. 근데 그때는 조금 어렵고 되게 염세주의적이구나. 막 책 내용 막 이래요. 무슨 막 부모님 돌아가셔도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이제 통보를 받아도 나는 이제 죽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마는 거야. 거기에 슬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이 없는 거야. 뭐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기본적으로 철학가들이 이런 스탠스를 많이 취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그랬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외웠거든. To be or not to be, then no questions. 이러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철학가들은 왜 저렇게 목숨을 걸까 하는데 이 철학가의 이제 책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범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결국에 우리는 먼지가 될 거라는 거지. 결국엔 내가 옆 사람이 한 창피한 사건이 있든 아니든 그건 내 기억 속의 문제고, 그 옆 사람은 내가 그렇게 그 사람과 창피한 일이 있어도 크게 막 중요하지 않으면 기억도 안 할 거고, 그리고 결국엔 둘 다 죽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500년 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잘 모르잖아요. 기록이 없으면. 그런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좀 그런 되게 아무 의미 없는 조금 약간 허무적인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 그게 되게 저희가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재밌는 게 이런 해석들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면 결국에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죽는다는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 그래서 뭐 안락사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오케이가 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스위스인가?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일단 살아간다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단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우리 DNA라는 거에 쓰여져 있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욕구예요. 욕구. 타고난 욕구라는 거지. 인간이 성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라는 것처럼 모든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 이전에, 저는 이 책을 읽기 이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살아가는 건 결국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 이 얘기를 제가 3, 4년 전에 영상에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는 살고 싶거든. 근데 죽는 게 일단 좀 무섭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고통 하나 없이 그냥 퓨즈 내리듯이 퓨 하면 이렇게 인간 로봇이 꺼지듯이 그렇게 죽는 거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안 좋다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관점인 거고, 사실 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삶이 너무 고통스럽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더운 날 돌아다니면 막 땀 질질 흘리고 이럴 때 고통스럽거든. 근데 또 그러다가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으면 참 행복하거든. 그러면 에어컨만 켜도 행복하거든. 근데 우리가 일단 살아가기를 선택을 했다는 건 우리 DNA가 그걸 거부한다는 거고, 그게 되게 무서운 상황인 거지.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문제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사회 통념적으로 만들어진 규칙일 뿐이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펴보면, 뭐 조선시대엔 남자가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잖아요. 유교 사상에 반하는 행동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슬람교를 믿는 곳에서 좀 극단주의적인 곳은 뭐 명예살인 같은 걸 아직도 하잖아. 그게 결국에는 그 시대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 미개한 행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회적 통념에서 내가 크게 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회적으로 왜 반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칼부림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 근데 왜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강한 더 권력이 경찰이나 군대가 와서 여러분들 쏴버리는 거죠. 감옥에 가두고. 이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법을 잘 지키게끔 설계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다들 알게 모르게 불법을 조금씩은 저지르죠.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누구나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인간의 DNA 자체가 이런 어떤 집단주의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늑대과 동물 마냥 진짜 집단주의적으로 혼자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관계나 대화는 해야
우울해지지 않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의 종의 보존과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면 개미와 배짱이에서 배짱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개발자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되게 못하는 포지션으로 가면 굉장히 삶이 힘들어져요. 자존감도 없고 일도 재미없고 빨리 퇴근하고 싶고 그런 거죠. 하루에 9시간 이상을 그곳에 몸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 9시간 이상 있는 회사에서 너무 고통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좀 못하고 그러면 뇌가 정지가 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쓰레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9시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노력을 안 한 사람이 가진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왕이면은 팀노바 2년을 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취직을 했을 때 웬만한 회사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비교적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후기들을 많이 남기는 이유가, 결국에는 어떤 그 조직 사회에서 내가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에 9시간씩 최소 있어야 되는 그 조직에서 내가 받는 평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네카라쿠베 당토에 그렇게 목숨을 안 거는 이유가, 왜 굳이 네카라쿠베 당토 같이 엄청 큰 기업에 꼭 가야 되냐. 결국엔 우리가 기업을 실용적으로 바라봤을 때 돈 잘 주고 내가 그 회사 일에 만족하면 장땡이거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그냥 나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침마다 출근하기 너무 싫어. 그럼 나 어떻게 했냐면 프리랜서를 했어요. 프리랜서는 그러면 불안정해서 싫잖아. 나는 불안정한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싫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이런 틀을 깨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온 그냥 정규직 몇 년을 해야 된다 이런 틀이 나한테는 너무 고통스럽고 내 도파민 분비를 막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난 군대 생활할 때 회사 생활도 되게 고통스러웠거든. 일은 되게 잘했는데 아침에 출퇴근하는 게 그냥 싫어. 왜 사람들은 멍청하게 아침에 사람들이 붐빌 때 같이 가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놨을까. 그리고 휴가 같은 경우도 저는 여름 휴가 절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 왜 휴가를 가. 남들 많이 갈 때 비싼 때 왜 굳이 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옛날부터 비수기 때 여행 가는 거 좋아했어요. 뭐 3월 막 6월 이전에. 그리고 그때 가면 시원해. 그리고 많은 거 돌아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여름에 굳이 해외를 가면 삿포로 이런 좀 시원한 나라, 예전에 블라디보스톡 뭐 이런 데를 갔겠지. 그런데 가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수기 때 가는 걸 좋아하면 더 싸게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예전부터 좀 발달이 돼 있었어. 그래서 남들이 뭘 어떻게 얘기를 하든 별로 신경을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했죠. 왜냐면 이게 선민의식이 그래서 생기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이 항상 정답은 아니거든. 그래서 나 예전에 회사 갈 때도 그랬었어. 저 아침에 차라리 11시나 12시에 출근해서 밤 한 8시, 9시 뭐 이때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출근한 적도 있었거든. 왜 그러냐면 그때 출근하면 일단 지하철에 안 붐비고, 그리고 이제 내가 퇴근할 때도 지하철이 또 안 붐벼서 편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제 사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발달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티노바의 결과를 믿기가 힘들 거예요. 어떻게 신입이 연봉 8천을 받냐. 가능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런 어떤 혁신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애플 아이폰은 뭐 혁신이 말이 되나?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스마트폰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틀을 자꾸 깨줘야 돼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인생이 제가 원하는 인생이고, 그렇게 도전하는 인생이 제가 원하는 인생이니까 그냥 제 본능에 의해서 맞게 사는 거죠. 사실 뭐 가끔 너무 어려운 일들을 할 때는 지쳐요. 막 인공지능 연구도 어려운 게 너무 많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또 그거 안 하면 또 재미가 없어. 그런 게 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왕이면 그렇게 그런 위대한 연구를 해서 내가 실력이 좋아져서 학생들에게 더 윤택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제활동은 안 할 수가 없지. 왜냐면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나한테 어떤 비판을 하든 뭘 하든 잘 안 듣죠. 왜냐면 결국에는
그렇게 행동해도, 그래서 난 용찬우 이런 나르시시스트 이런 사람들도 크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인간은 원래 자기 좀 이타적이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이타적이고 따뜻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결국엔 자기 문제가 뭔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대할 때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위선자가 많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고정관념들이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은 패배다라고 정의하는 거에 크게 낚이지 말고, 그냥 어차피 죽으면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왕이면은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좀 정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간통죄니 이런 감정적인 죄들이 있거든요. 서로의 감정이 되게 상하는 이런 죄들 같은 게 사라지는 게 사회가 그만큼 이성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감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항상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철학가들이 이런 냉소적인 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우리 인간 본성에서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최소한의 틀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INTP들이 독신주의자가 많은 게 그만큼 좀 생각이 많고, 어떤 내 행복에 상대방이 굉장히, 예를 들면 막 결혼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막 감정 소모하면서 막 싸우는 사람들 이해가 좀 안 되거든, 나는. 왜 굳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이 짧은 인생?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런 좀 철학이 발달한 성향들, 생각이 이렇게 많은 성향들은 조금 냉소적으로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극단적인 실용주의적인 성향이거든. NTP 성향들이. 그래서 나 좋아하면은 오케이, 나 좋아, 이런 거고, 싫으면은 꺼져,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거든. 그 싫음 말고 이게 있고, 그리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쟤 나한테 불쾌한 감정을 전달하게 만드네, 내 불쾌한 감정이 생기게 만드네, 쟤랑 안 놀아, 이게 되게 기본적으로 저는 탑재가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진 않지만 나랑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건 내 마음의 진심이에요. 진심이 있고, 근데 이 사람 날 불쾌하게, 그럼 선물도 안 주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럼 선물로 환심을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인간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선물도 할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닌데 나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알고 보면 그 친구도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정서적으로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정서적 기브 앤 테이크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주고받는 게 인간은 기본적이라고요. 만났는데 내 말 탁탁 자르고 싸가지 없게 자기 말만 맞고 어쨌든 이러면서 막 내 말 다 부정하고, 이런 친구랑 여러분들은 오래 만날 수 있어요? 주는 거 없어도? 되게 싫겠지. 근데 내 얘기에 공감해주고, 아 맞아, 그럴 수 있어, 너도 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해주는 사람들이랑 만나겠어요? 거의 대부분 후자예요. 이것도 정서적 기브 앤 테이크라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 물리적인 기브 앤 테이크도 필요하면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나를 호구 잡아서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걔네 인생이 딱 빠은 거지. 내가 굳이 얘한테 호구 잡혔다는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들어오는 게 더 싫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얘랑 안 만나버리지. 단순하죠. 무슨 초등학생이 인간관계 끊듯이 하는데, 대부분 되게 자기가 고등한 줄 아는 사람들은 막 그런 인간이 어떻게 다 맞냐, 맞춰 가는 거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사람을 만나는 행위가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극단적인 이제 이성향을 가진 사람들 보면 집에 안 붙어 있어. 집은 잠만 자는 곳. 그 이후에 누구든 만나서 계속 일주일 내내 있어야 된대, 그런 사람들은.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거든. 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공부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일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고정관념을 그냥 깨고 살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연구 결과나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서 건강하게 살고 싶기는 한데, 아프면 너무 불행해지거든. 그래서 비교적 그런 철학가들의 사상이나 생각들이 좀 나랑 잘 맞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뭘 하든지 결과가 잘 나오는 이유가, 저도 실패는 많이 하거든요, 이것저것. 근데 특히나 이런 교육에 있어서 거의 철옹성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실용주의적인 면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외부에서 뭐 보이콧을 하든 그래 니네 해라. 나 옛날부터 그랬거든. 3년 전 욕 많이 먹을 때도 예전부터 막 사람들이 팀노바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 많이 가지세요, 이런 게, 이런 이유가 이런 실용주의적인 면이 발달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어? 근데 어떡하냐, 그때보다 연봉이 막 2, 3천만 원 더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불행한 감정을 주는 사람들 다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용찬우라는 사람이 아예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조금 더 언어 지능이 발달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어필하는 법을 되게 교묘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흑자였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그 사람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찬우라는 사람이 되게 얄밉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공부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도 필요 이상으로 자기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들 옆에 굳이 둘 필요 없다. 존나 편해진다. 조금 외로우면은 안 돼요? 나는 그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가벼운 관계를 많이 만들던가. 여러분 속내를 오픈하지 않는. 근데 나는 그게 더 스트레스더라고.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랑 안 맞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약간 좀 맞춰주고 이런 거 자체가 좀 힘들더라고. 좀 비교적 좀 잘 맞는 사람들이 만나면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만난 사람 보면 사회성 떨어지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꼭 그러지만은 않아요. 저도 살아보면은 내가 뭐 학생들 대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 근데 학생들이 비교적 제가 이렇게 의견이 강한 편이고 철학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 들어왔을 때 저한테 많이 이렇게 의지도 하고, 그리고 제 의견을 많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거든요. 학생들이 오히려 맞춰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되게 고마운데, 근데 그 보답으로 보면은 결과가 좋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실용주의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난 옛날부터 그랬거든. 학생들한테 당신들은 여기 온 이유가 결국엔 당신들이 발전하기 위해 왔고, 나는 당신들을 발전해 주는데 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감정적 소모하지 말자. 남이랑 비교하지 말자.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살든 내 알 바냐.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본능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넓게 보면은 아무 의미 없다.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은 회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 이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이게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뭔가 되게 고등한 생명체라서 엄청나게 깊게 사고하고 이러면서 뭐 사는 게 아니에요. 존나 단순하게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철학이 공부하면, 남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함부로 대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그거조차 불편하면 그냥 퇴사해버려요. 퇴사할 때 물어보면 얘기해주죠. 저 사람 때문에 그냥 나 퇴사한다고. 나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말아버려. 아니면 그냥 회피하고 더 좋은 회사 가면 되지. 뭐 이런 관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한국인 감성에서는 되게 익숙하지 않을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되게 후회하는 삶을 살았냐? 아니, 전혀. 난 되게 나름대로 되게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많이 바꿔줬잖아. 그거에도 얼마나 내가 자부심이 큰데. 그리고 나중에는 돈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노력들이 다 돈으로 이제 환산이 됐고, 그러면은 이제 호텔 같은 데를 똑같이 가더라도 최저 객실을 가는 것보다 스위트룸만 잡겠지. 내가 돈이 많아지면. 그 집을 살더라도 좀 더 넓고 좋은 집에 살겠지. 근데 넓은 집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호텔은 스위트룸이 꼭 좋은 거 아니에요. 돈지랄이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장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거에 행복감을 느낄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걸 다 해볼 수 있다라는 기회비용이 많아진다는 게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되게 쓸데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나한테 입힌다, 이렇게 전달한다 하면은 그런 걸 단호하게 자를 수 있으면서 범우주적으로 생각해서 아무 의미 없다 저 새끼는, 이런 생각하면서 멘탈 딱 잡고 개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인드로 조금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코딩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가치를 높여서 내 연봉을 많이 높게 만드는 게 내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